네, 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들을 언제 느끼시죠? 자, 요즘에 드라마에 빠져 사는 중년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들었네요. 자, 이것은요, 심리학에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감성이 발달되어서 이 남자는 좀 여성스러운 그런 면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 외에도, 낯선 사람과 이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다. 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는다. 또 지나가는 어린애가 이뻐 보인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어떤 징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결혼식장에 가볼 때 아닐까요? 자,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를 보고 참 부럽다라는 느낌이 든다든지 또 남의 신랑, 남의 신부를 보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로 살짝 대입을 시켜보는, 그렇게 한다면 아직 젊은 사람이겠지만 그저 신랑 신부가 이쁘기만 하고 좀 기특하기만 하다면 또 한쪽 구석에서 참 쟤네들 잘 살아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이 생겨난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로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나이 들었다는 것이 그렇게 서글프게 볼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자, 일명 나이 듦의 미학이 따로 있더라. 자,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서 부럽다고 하기보다 속으로 어깨힘을 딱 주면서 니들이 결혼을 알아? 라고 말할 정도가 된다면 그분은 오히려 나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당당하고 더 멋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는 그런 나이 듦을 통해서 깊어진 부부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결혼이란 말,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 말만 들어도 되게 가슴이 설레죠. 아마 중고등 시절 지내면서 그런 말만 들어도 신비롭고 가슴 뛰고, 또 결혼하기 전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 혹은 또 다른 부부들이나 커플들 모습 보면서 부러워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즉각 깨닫게 되었지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우리 사랑 이대로 영원히를 외쳤던, 또 아니면 최소한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결혼하고 살면 살수록 계속 힘들어지더라는 거지요.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절망감에 겨웠던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정상이란 말은 동시에 또 희망을 가지란 말과도 연결되겠죠. 자, 이것을 결혼에 관한 U자형 곡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올라가는 거 또는 이렇게 최소한 평행선을 유지하는 건데 결혼과 동시에 그냥 밑으로 급속도로 내리꽂는다는 겁니다. 자, 결혼과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 어른들 공경하기, 직장생활, 승진,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공부 등등 어떤 현실에 급급한 어떤 문제들이 계속 닥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에너지가 고갈되었더라.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게 되었더라. 살면 살수록 계속 내리꽂으니까 이때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 가까이 되는 그때쯤이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되지요. 자, 이때쯤이면 정말 내가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아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는 것을 탈출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결혼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기 위한 탈출구인데요. 네 가지 큰 축에는 이혼, 별거, 자살이나 살인, 정신이상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결혼 생활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것들이 있죠. 하루 종일 전화통 붙들고 살거나 또 차에다가 애정을 많이 쏟거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거나 무슨 또 종교단체에 가서 너무 헌신적으로 봉사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시선을 마주하지 않거나 잠자리를 따로 하는 거,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폭식하는 거, 쇼핑 중독에 빠지는 거, 아예 침묵하는 거, 또 하루 종일 집안 일을 그냥 거의 강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결혼 생활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는 더더욱 악화되지 좋은 관계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피했던 일종의 도피 수단이지 그것들이 해결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는 점이지요. 자, 그런데 아까 위에서 제가 반합의 원리를 하고 연관된다는 이야기를 쭉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탈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볼성사납게 직면하기를 선택하지야. 바닥을 치고 나면 바닥을 친 사람은 이제 올라갈 길밖에 남아있지 않다. 결혼 생활도 하면 할수록 이제 뭐 끝을 경험했다. 더 이상 아플 것도 없다. 라고 본다면 그때야말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자, 숱한 심리학자들도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칼 융은요, 기쁨은 슬픔에 의해서 견제받지 않으면 의미를 상실한다. 즉, 슬퍼본 사람이 기쁨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했던 사람이 전환되면 진짜 행복을 알 수 있다는 뜻이 되지요. 자, 이것을 정반합의 해결 변증법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으로만 산 사람은 결코 합을 만들어낼 수 없다. 정으로만 산 사람은 끝에도 합이 아니라 정이 된다. 그러나 정으로 살던 사람이 반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면 정으로 갔던 사람이 반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이때는 정으로 남아있지도 않고 반으로 남아있지도 않고 이때는 통합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도 유자 연곡선에서 그 내리꽂는 어떤 절망감, 추락될 때 그 아득함, 그 외로움, 그런 부딪히는 또 그 위기 속에서 어떤 혼자 삭혔던 그런 눈물들, 그런 것들이 그것들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란 점이죠. 자, 그런 것들이 양분이 되고 그런 것들이 부부 행복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자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어떤 환상의 기대에 살던 쪽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자, 그래서 부부 만족도는 신혼 부부보다 오히려 중년기 부부가 훨씬 높다는 것이 부부 전문가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 점에 나의 배우자는요,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나의 친구와 같은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는, 우리가 시적인 용어를 써서 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대가 있음에 라는 노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양현씨 노래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네요. 자그만 개울이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언젠간 그렇게 거칠은 돌들이 둥글게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되겠지. 아름다운 그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난 두렵지 않아. 이 사랑 때문에 절망이 우릴 막는다 해도 그대가 있음에 슬픔이 슬픔을, 눈물이 눈물을, 아픔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죠. 감사합니다.